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보통 숲이나 들판에 사는 경우가 많고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5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나 들판으로 갈 때 긴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에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및 작업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려주세요.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털어주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야외 활동 시 겉옷이나 가방 등을 풀밭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어느 순간 가방과 옷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에게 달라붙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풀밭을 피하고 반려견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뿌려 신경을 써줘야겠죠? 당연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입은 옷을 털고 바로 세탁해줘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긴 잠복기 탓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내에 독감 증상 발생 시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두 진드기 조심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하지만 겨울철 유독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에서 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2에서 3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등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과 식기류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 등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어패류의 체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굴이나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류를 이용해 그대로 조리할 경우 오염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노로바이러스는 60도의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온에서 식기류 소독과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감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손이 주된 감염 원인입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도구도 8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고 조리 시 생선이나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본 뒤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고요. 또한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을 금하고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경단은 찹쌀가루나 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끓는 물에 익힌 다음 여러 가지 고물을 묻힌 것을 말합니다. 동글동글 작은 크기로 만들어 핑거푸드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떡이죠. 떡은 손이 많이 가서 초보자들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지만 경단은 초보자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경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고루고루 치대줍니다. 이 과정을 익반죽이라고 불러요. 반죽을 적당량 떼어낸 뒤 동그랗게 경단을 빚어주세요. 끓는 물에 경단을 넣고 경단이 떠오르면 1분 정도 더 익힌 후 건져내서 경단을 식혀주세요. 마른 면보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설탕을 뿌린 면보 위에 식힌 경단을 올립니다. 설탕 위로 경단을 굴려주세요. 경단을 카스테라 고물에 묻혀 색을 냅니다.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에도 딱이랍니다. 카스테라 고물이 아닌 팥가루, 인절미 가루, 흑임자 가루 등을 응용해 만들면 더욱더 다양한 경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 경단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 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갖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벌점 제도를 통해 최대 면허 정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운전을 잘 실천해 오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에 생긴 제도로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 정지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매일 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나중에 운전할 때를 대비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무위반으로 서약 기간 중 교통법을 잘 지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무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가능한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준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그 후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에 서약하셨던 분이라면 특혜 점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서약으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18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혹은 면허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청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셔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무사히 성공을 하신 다음에는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성공하신 후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위반이 계속된다면 1년에 10점씩 해서 계속적으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서 면허 벌점을 갖다가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신다는 행동만으로도 교통법규를 지키시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5.7%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도입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2019년 소득 하위 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최대 25.5만 원을 지급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48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이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 제도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서 올해 6월 2일부터는 50만 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신체 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